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25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심리정입니다. 요즘 정말 물가 상승률이 피부로 체감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전월 대비 0.3% 하락하면서 이 7개월 연속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상승폭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지만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6%대를 유지하면서 그 오름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은은 지난달 우리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제 오늘 곧 발표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로 0.25% 인상이 가장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지난달 포함해서 올해만 4차례 인상으로요. 이러한 연속 인상, 기준금리 도입 이후에 최초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금 추석을 앞두고 계속 높아지고 있는 물가 상승률 상황들 조금 잠잠해지길 바라보면서 지난밤 미국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지난밤 미국 증시 상황, 이번 주 예정된 잭슨홀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에도 불구하고요. 주가는 최근 며칠 계속 하락한 데에 따른 낙폭과대로 좀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연준 당국자들이 지금 긴축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켠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금 0.65% 상승하면서 2,46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0.71% 상승하면서 79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레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국 투어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대구에서 열리는데요. 영남일보 대강당시에서 선착순 120분을 모시고요.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부산입니다.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이번에는 선착순 150분을 모시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사항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제가 눌림목 시장이라 그랬죠.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폭락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별화가 나와서 그렇지 지금 생각보다 종목들이 강하고 올라간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기자재, 풍력주,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섹터들인데 여전히 태조 이방원 섹터들은 좋아요. 그리고 시장도 잘 안 빠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관련된 섹터들을 봐야 될 것 같아서 그쪽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지금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반등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버키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그러니까 엔터주들도 바닥에서 좀 올라온 애들이 있고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에서도 많이 빠졌다가 반등 주는 애들도 있고 뭐 엠플러스라든지 뭐 다른 애들도 있고 게임주도 마찬가지 급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 주는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네오이즈 쪽도 있고 사마네트워크스 엔터주 그다음에 YG 엔터 5% 급등. 그래서 엔터주들도 그렇게 굉장히 뭐 약해가지고 언제 올라오나 많이 빠졌거든요. 이제 제약주하고 엔터주하고 게임주하고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인데 이쪽도 올라오는 거 보면 일단은 시장은 하반기 경직을 주고 반등을 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자, 그럼 일단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그저께에서 이제 시장이 계속 이렇게 빠지니까 자, 코스피를 보면 이렇게 시장들이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한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수요일서부터 좀 조짐이 있었는데 목요일 날 빠지고 금요일 날 빠지고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빠지고 화요일까지 빠져버리니까 이제 많은 이제 경제 채널에서 이제 하락장이다, 현금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지금 뭐 금리도 계속 올린다는 미국의 견고한 강한 의지와 거기다가 뭐 인플레이션, 물가 폭등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원자재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물량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원자재가 폭등에다가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제 환율도 뭐 폭등하니까 이건 뭐 망한다 얘기 나오면서 그런데 저는 얘기했죠. 그렇지가 않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자 코스피하고 이제 이건 미국 시장입니다. 자 다우존스를 보면 어제 일단은 하락세를 살짝 멈추는데 아직 바닥을 친 건 아닙니다.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밤 그다음에 내일 잭슨홀 미팅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시점으로 해가지고 눌림목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60일선이 이렇게 밑에서 받치고 있고 미국 시장은 다우 기준, 나스닥 기준으로 반등을 주고 눌리면 또 바닥을 또 지지하고 또 호재 얘기를 또 가지고 또 위쪽 방향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주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시장은 떨어질 때에서도 이게 하락장인가 싶을 정도로 태조 이방원, 태양광서부터 해서 조선주, 조선기자재, 원전테마, 방산주. 어제는 방산주하고 원전테마가 굉장히 강했죠. 그런 식의 이제 강세들을 계속 시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폭락장이고 급락할 거라면 오늘 지금 급등 주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쭉 빠졌으면 저점이 더 깨지고 더 빠져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뭐 키다리 스튜디오부터 해가지고 뭐 네오이지 게임즈 8% 급등 나오고 있고 물론 지금 또 아직까지 강한 애들이 있습니다. 뭐 효성중공업처럼 그러니까 요런 애들 요런 식으로 강한 애들이 있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전선 테마, 이 원전 테마, 전선 테마 이쪽으로 들어간 애들인데 이쪽 애들이 강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효성중공업부터 해갖고 두산에너빌리티 이것도 풍력 플러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원전 테마, 전선 테마거든요. 근데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왜 돌파를 했느냐?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아마 기사를 하나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 기사가 이틀 전서부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수주 호황 얘기. 그러니까 수주 호황에 뜨는 전기 장비주 하반기 랠리 기대 이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주요 전선 전력기기 기업 뭐 수주 규모 해가지고 8월 주요 전선 전력 뭐 이런 관련주들 뭐 등락률 나오고 있고 무슨 뭐 에너지 안보 이게 신재생 에너지의 부각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수주가 앞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도 피팅 산업에 대한 그리고 LNG 그 가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LNG선에 대한 그 수주 기대감 그리고 피팅 산업 관 이음새라 그러죠. 가스관 이런 것들. 그래서 조선기자재도 최근에 성광밴드부터 해서 한국카본, 하이로코리아, 태광, 태웅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애들만 보게 되면 지금도 뭐 BHI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원전 테마주들인데 굉장히 강해요. BHI. 그럼 이게 다 수주 기대감 이런 걸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저렇게 바닥에 있었던 YG 플러스도 지금 이런 엔터주들도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고 아무리 봐도 시장이 급락할 생각보다는 어쨌든 하반기 경직을 주고 반등을 주려는 기운이 좀 강하다라는 게 BHI 좀 전에 봤었던 이런 종목만 봐도 느낌이 좀 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장세의 급락장에 BHI라든지 최근에 움직였었던 조선주라든지 뭐 그런 흐름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드렸었던 원전 테마주들 우진이라든지 오늘 우리 기술도 움직임이 좋은데 오르비텍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락장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해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폭락장이 아닌 눌림목 시장이다. 이 눌림목 시장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은근슬쩍 시장의 종목들이 호재를 가지고 하반기 랠리를 가지고 수주 호황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조선주, 조선기자재, 그다음 피팅 산업 이런 얘기, 그다음에 원전도, 방산도 계속 수주 소식을 쌓고 시장의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은근슬쩍 제약주도 마찬가지고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화장품주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도 더 이상은 빠지지 않고 바닥에서 좀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그래도 하반기 랠리를 좀 기대하는 시장의 눌림목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공개방송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도 공개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전 테마주들 강해요. 방산주들도 계속 좋습니다. 어제 현대로템 급등하는 거 봤죠? 앞으로 그런 수주 소식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주, 원전 테마주들은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데 어쨌든 어제 그저께 기사 나왔던 거 요거 수주 호황에 뜨는 전기장비주 하반기 랠리 기대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테마, 전선 테마, 전력 테마주들은 잘 보자라는 얘기로 오늘도 태조 이방원 관련주 쪽에서 원전 테마 하나 드릴 건데 이따가 가격적인 전략을 드리면 한번 장 공략을 해보시고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원전 테마주들은 지금 잘 다 올라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지금 폭락작이 아닌 눌림목 시장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폭락에 대한 좀 위험에 경계하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 보여진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태조, 이방원 같은 테마주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월요일에는 광복절로 인해서 휴장했고요. 한일단조 아쉽게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수요일에 꼽아줬던 우리기술 수익률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다시 한번 우리기술 꼽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흐름 가져가주면서 0.7%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면요. 월요일에 꼽아줬던 우신 바로 5%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하나시스템 역시 0.6% 수익률 기록하면서 우리 수익률 좀 든든하게 지켜준 이번 주 표적 종목 장입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28.6%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한전산업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기존에서 한전 KPS, 한전기술도 드리고 나서 수익률은 거의 10%씩 다들 수익이 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움직임이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섹터에서 지금 치고 움직이는 게 효성중공업. 이게 이제 전선 테마, 전력 테마주거든요. 근데 이 효성중공업도 계속 지금 시세를 강하게 뻗고 있고 거기다가 어제까지 강하게 움직였었던 애들 중에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이게 이제 정고점을 또 돌파를 했어요. 이것도 전력 전선 테마. 과거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담수화 사업도 했었고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 일단 이름을 바꿨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로 이름 바꿨는데 섹터는 많아요. 풍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테마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선 테마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최근에 수급을 봤을 때에서 기업 외국인들이 계속 샀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방산주하고 원전 테마주들 그다음에 전선 전력 이쪽 애들은 계속 그 수급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계속 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전선 전력 테마주이면서 원전 테마주인데 회사도 원래 좋은데 지금 수주 소식이 좋을 거라는 얘기가 하반기 랠리가 펼쳐질 거라는 얘기가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이 가운데 거기다가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가 정고점을 돌파하고 뚫었는데 못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서 돌리고 정고점 돌파 패턴입니다. 그래서 정고점 돌파 패턴으로 뚫고 움직이면 한동안은 시세가 강하게 계속 뻗어준단 말이에요. 장도 지금 눌림목장에서 이제 내일 오늘 잭슨홀 미팅 얘기 끝나면 재료 소멸로 어느 정도 이제 하반 경기 완성이 되고 다시 반등을 주는 박스권 장세로 돌입하게 되면 태조 이방원은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가격 전략을 한전산업 드리면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제 있었던 표적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표적 종목을 하나시스템을 드렸었죠. 자, 하나시스템 방산주. 자, 하나시스템 괜찮아요. 아침에 이제 살짝 줬다가 밀렸는데 400원에 드렸는데 500원 갔다가 지금 밀린 거거든요. 이것도 요렇게 수급이 일단 좋기 때문에 이런 데서 손실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쉬어. 그러니까 손실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손실 나는 거는 우하향으로 내려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쪽 섹터들이 다 죽으면은 그럴 텐데 지금 여전히 방산주들은 계속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유도무기라든지 이런 이제 그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통합을 하잖아요. 얘는 이제 그쪽으로 통합은 되지는 않고 대신에 이쪽은 이제 통신 체계 이런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어차피 이쪽도 방산입니다. 그러니까 유도무기, 그러니까 통신 체계 이런 거. 그래서 뭐 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주포 같은 경우 K9 제가 이제 포병이라서 아는데 K9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뭐 방열하고 뭐하고 하지만 FDC라고 해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지원을 그러니까 뭔가 그 표적을 따주는 거기 이제 통신에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자동 사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 사격 통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냥 포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FDC에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좌표를 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골고루, 그러니까 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통신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방산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하나 시스템도 전고점을 뚫을 거니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급락하거나 뭐 빠지거나 그럴 위험은 없고 오히려 시가총액도 적당하고 2조 8천억 이런 종목들은 묵직하게 천천히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앞으로의 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산을 든든하게 지켜줄 종목이니까 그냥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7월 25일 날에 드렸었던 풍산부터 보겠습니다. 풍산은 미사일, 포탄, 뚜껑 관련주 해가지고 탄피 관련주이기도 하고 포탄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사일 관련주에도 이제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에도 포함이 되는 종목인데 차트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지금도 위로 움직이고 싶어갖고 안 달랐어요. 갈 때 되면 가겠죠. 수익률은 11.7%인데 돌파할 거니까 그냥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애매한 이상한 종목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풍산을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화. 좀 전에도 한화 시스템을 얘기해 드렸는데 한화가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그래요.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돌파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이미 돌파 한 번 됐고 돌파된 상태에서 개인들은 무섭다고 덤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가지고 놀고 있죠. 누르고 가고 하면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성광밴드처럼 갈 수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럼 한화도 저는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면 조만간에 30%대 수익으로 달성이 될 거고 30%뿐만 아니라 40%, 50%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하나는 계속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률이 27.2%. 자, 그리고 한전 KPS 8월 2일 날에 드린 거. 한전 KPS 오늘 얘가 고점을 살짝 돌파를 했죠. 이게 수급의 힘입니다.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얘도 계속 투신이 매수하고 있고 보험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조금 팔지만 여기 10만 주 사고 5만 5천 주 샀기 때문에 눌림목 정도의 그냥 물량 소화 정도이고 진짜로 파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한전 KPS도 우상방으로 계속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 4만 5천 원을 넘어갈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한전 KPS의 가장 장점은 굉장히 바닥에 있다는 얘기죠. 월봉상으로 보면 완전 바닥에 있다는 거. 월봉상으로 양봉 나왔죠. 바닥에서 월봉상에서 양봉으로 이번 달 마무리를 하면 다음 달도 양봉으로 뻗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뻗어가게 되면 5만 원 가는 거예요. 5만 원, 6만 원 가는 겁니다. 5만 원만 가도요. 지금 자리에서 5만 원 가면 일봉으로 보면 5만 원 가면 이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뭐 20, 30%더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종목이라니 월봉상으로 보면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이다. 그 정도로 좋아요. 이건 5만 원, 아마 6만 원 시간이 지나면 계속 우방향으로 9월달, 10월달, 11월달 계속 수주 소식들이 소주 소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계속 그냥 가져가시면은 좋은 수익률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수익률 이미 벌써 11.4% 난 상태에서 절반 팔았다면 나머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뭐 떨어지면 어때요? 다시 올라가면 되지. 수급도 좋은데.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8월 22일 날 말씀드렸던 우진. 자, 우진 바로 올라오죠. 수익률은 벌써 5% 달성을 했습니다. 5% 달성을 했는데 지금 원전 테마줄이 강하니까 이 우진도 여기 전고점까지는 한번 더 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뚫을 수도 있어요. 뚫을 수도 있고 이미 우진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BHI라든지 이미 여기를 뚫었어요. 얘도 원전 테마에 들어갑니다. 원전
그 전력 설비 아니면은 이제 원전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얘도 정고점을 뚫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뚫었냐면 에너토크라는 종목도 원전 테마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이러고 있고 일전에 여러분들 드렸었던 우리기술도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다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모든 원전 테마주들이 바닥에서 움직임들이 다 좋습니다. 거기다 지금 보성파워텍도 움직이죠. 보성파워텍 이것도 정고점 이제 돌파하겠네요. 보성파워텍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한신기계도 이제 원전 테마주로 움직이는 애들인데 모양들이 다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주들이 BHI가 시작해서 그렇지 다른 애들이 지금 뭔가 지금 호재를 품고 호재면 뻔하죠 뭐. 지금 계속 있을 그런 이제 그 원전 수주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뭐 이집트 원전이라든지 뭐 사우디 원전이라든지 그 외에서도 이제 중동에 있는 원전들에 대한 뭔가 좋은 얘기를 품고 주가가 먼저 좀 미리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래서 원자력 플러스 전선 테마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한전산업이고요. 자, 한전산업 그동안 조정을 쭉 받은 상태에서 이제 바닥에서 정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가 됐어요, 지금. 이전에 고가가 지금 11,800원인데요. 여기를 뚫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뚫게 되면 정고점 돌파 패턴이라 그래서 선수들은 돌파를 하면 일단 따라가 봅니다. 왜냐하면 돌파가 되면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오기 때문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위에 지금 17,000주, 11,900원 있는데 저거 먹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선 테마, 전력 테마 하반기 랠리다 하면서 지금 효성중공업부터 해가지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튀기 시작했죠. 그런 무거운 종목이 한번 튀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강세를 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가벼운 애들은 지금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BHI라든지. 그러면은 지금 한전산업이 정고점 돌파 패턴 선수들은 일단 따라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쭉 빠진 상태에서 빠졌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평선들을 밀집한 여기를 이평선들을 모으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이 초입 국면에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네. 그럼 일단 따라가 보는 거죠. 뭐가 겁납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원전 테마주들 지금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에서 수익이 나기가 쉽지 지금은 쑤셔박혀 있는 밑에 있는 애들은 시장이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차별화 장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강세를 보고 이쪽에 원전 테마라든지 전선 테마주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 부럽죠? 그리고 현대엘렉트릭도 좀 눌리기는 하는데 이것도 전선 테마예요. 근데 최근에 정고점 돌파하고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불었다면 전선 전력 테마에서는 그래도 사이즈가 되고 그리고 잡주가 아닌 한전산업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오늘 돌파 패턴 한전산업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막 전해진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립니다. 한은이 우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를 결정하면서 올해 이렇게 사상 첫 연속으로 네 번째 금리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낮아진 2.1%로 발표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새롭게 변화한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셔야 할지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의 표적 종목 한전사업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이 전선 전력 테마주로 오늘 좀 든든한 흐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매수가로 11,9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셨을까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예, 50%요. 자, 50%시고 매수 가격은요? 13만 1,000원. 13만 1,000원. 50%요.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예. 근데 이걸 화장품주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건들기가 지금 조금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이걸 또 고르셨어요? 아직 코로나 좀 풀 것 같고, 좀 바닥으로 좀 내려온 것 같아서. 아, 바닥인 것 같아서? 예, 좀 내려온 것. 사실 왜냐면 지금 뉴스를 보면은 계속 그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계속 안 좋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계속 뭔가 대립되는 얘기들을 많이 발언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갖고 또 다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폭락하지 않을까 해서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래서 빠졌는데 어제 이제 한중 수립 뭐 이렇게 해갖고만 이제 기념식 하고 막 뉴스 나오는 거 봤는데 그래도 과거 한 5년 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그래도 그렇게 잘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이제 반응은 한국이 미국과의 친한 거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제 그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의 친한 거는 오케이. 하지만 대한민국과의 적대국으로서는 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친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서로의 이제 피해는 주지 말자라는 식의 어느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그냥 어제 한중 수립 뭐 이런 이제 막 하면서 이제 기사 나오는 걸 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살짝 풀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 우리나라를 이제 막 공격하는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유하게 좀 바뀌는 느낌인 것 같아서 이제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조금 반등을 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좀 악재 소멸이 조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얘는 한 14만 원까지는 그래도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4만 원 올라가면 한 13% 올라가는데 한 14만 원 올라가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수익으로 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동안의 악재는 조금 사라진 느낌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괜찮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NC 소프트. 39만 원에 30%.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좀 반등을 좀 줍니다, 지금. 지금 뭐 제약주들도 반등을 주고, 지금 게임주들도 반등을 주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애들이 있죠. 오늘 조선주가 조금 밀리고 태양광도 좀 밀리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지금 반등을 주는 모습인데 얘도 한 40만 원까지는 무난하다고 보여요. 이제는. 왜냐면 지금 게임주들 아무도 안 쳐다보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빠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안 쳐다보고 건들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데 무슨 수로 떨어져 얘네들이. 그래서 이거는 40만 원까지는 무난하니까 일단 수익이 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자, 파라다이스. 지금 GKL 파라다이스 그리고 어제는 그 항공주보다는 여행주들 강세를 보여주는데 차트는 굉장히 바닥에 있어요.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애들은 결국은 올라갈 거라 그랬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강세로 돌아섰다면 16,800원이면 그 가격 이상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시 꼬꾸러져서 내려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파라다이스 GKL 망할 회사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지분 구조를 봐도 여기 보면 지분 구조를 봐도 여기 최대 주주가 46%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글로벌부터 해갖고 이쪽에 있는데 이게 망하려 그러면은 얘네들이 망해요 그러면. 근데 망할 회사도 아니고요. 얘뿐만 아니라 GKL도 마찬가지입니다. GKL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강원랜드 뭐 이런 애들 보면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는 한국관광공사가 51%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 7.9%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쪽 섹터가 아니에요. 이쪽 애들은 계속 잘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길게 보면 떨어지면 그냥 모아가도 돼요. 언젠가는 이쪽을 수익만 나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은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닥권역에서 계속 우상방으로 결국은 2만 원, 2만 5천 원 갈 날이 올 겁니다. 그게 뭐 몇 년 걸릴지 뭐 이번 연도에 올라올지는 그거는 확신을 여러분들한테 확답은 못 해드리지만
뭐 이거는 안 망할 회사고 결국은 2만 원, 2만 5천 원 반드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옵트론텍. 옵트론텍 6,000원에 30%. 6,000원 정도로 올라오면 한번 끊어주세요. 이거는 차트가 다른 애들이랑 좀 틀려요. 그리고 아직 그렇게 바닥을 치는 모양이 아니라서 이건 6,000원으로 들어주면 한번 팔았다가 일단은 안전한 쪽으로 다른 걸 하세요. 그게 일단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다산 네트워크스 11,000원에 20%. 이것도 지금 여기를 돌리지 못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락 트렌드 안에 지금 갇혀져 있는 종목인데요. 뭐 6,000원까지는 어떻게든 반등이 줄 수 있어요. 장이 지금 다시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고 종목들이 흐름들이 나쁘지 않으니까 종목들 흐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6,000원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물린 사람 입장에서는 6,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8,000원, 9,000원, 10,000원으로 반등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일단 6,000원으로 반등을 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아직 이게 안전하다 할 정도의 거래량과 패턴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일단은 보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선생님 동화기업이고요. 동화기업? 네. 동화기업. 68,1,600원이요. 68,100원이면은 지금 수익이신 1,600원. 그러니까 68,1,600원. 8,1,600원이요. 예? 68,1,600원은 뭐죠? 68,000. 1,600원. 그러니까 6만 원대에 사신 거예요? 68,000원이에요? 8,000? 네, 네. 68,1,600원이요. 그러니까 8,000원인데 어떻게 1,600원이 되죠? 8,000원하고 1,000원대하고는 같은 자릿수잖아요. 8,600원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68,600원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예. 네, 예. 68,600원. 네, 네. 68,600원.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한 어제 사신 건가요? 아니요, 전번 주에 샀어요. 아, 전번 주에 네, 샀는데 한번 올라왔는데 이게 내가 그냥 좀 놔뒀더니 쑥 내려가가지고. 수익이 그래도 한 13% 났는데 쭉 다시 떨어졌네요. 예. 일단 여기서 반등을 주면은, 그러니까 이전이 또 고점까지 올라온다라고 이거는 아직 확답은 할 수는 없고 빠진 폭의 네. 절반까지는 지금 들어주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 73,000원 부근 요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해 보세요, 얘는. 예. 그리고 73,000원 왔을 때 2차 전지의 흐름들이 어떤지 좀 잘 살펴보시다가 2차 전지가 강하면 좀 더 위로 75,000원까지 보유하시면 되고 2차 전지 네. 흐름들이 좀 별로다 싶으면 73,000원서부터 분할 매도하시면 되고 어쨌든 네. 지금 얘는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을 주려는 모양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올라올 거예요, 이제 슬슬.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자, 조선주죠. 109,000원에 10%. 109,000원. 109,000원이면 거의 11만 원대 여기서 물린 거네요. 물린 지는 1년 넘으셨네. 1년 동안 막 고생을 하니까 아마 마음속으로는 1년 동안 고생할 때는 항상 그래요. 이놈의 그렇죠? 왼수 같은 종목이 하면서 막 욕 나오고 막 그러죠. 왜냐면 한 달을 지나도 손실은 마이너스 13%, 두 달이 지나도 마이너스 20%, 석 달 지났더니 마이너스 30%, 그러기를 30%를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계속 고생하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손실보다는 지금 이제 수익으로 바뀌려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좀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 있는 자리인데 더 올라올 겁니다. 조선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모양을 잡고 돌렸어요, 지금. 그래서 조선주들이 지금 11만 원 이거 넘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바뀐 거니까 한 11만 원쯤 오면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주시고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 얘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조선주들도 흐름들이 다 양호한 편이에요.
일단 조선기자재도 워낙 강하고 조선기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물량들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라 쉽게 그렇게 무너질 종목들이 아니라서 뭐 조선주가 일단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선주들도 계속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랠리를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11만 원까지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성 DS 72,000원에 20%. 일단 딱 대충 봐도 많이 올라왔죠. 2020년도서부터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던 종목이고 그거를 굉장히 비싸게 산 거예요. 바닥에서 싸게 살 종목을 570%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당연히 수익 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종목도 이렇게 떠인 상태에서 사면은 이게 수익 날려면 막 지수가 신고가 가야 돼요. 지수가 막 3,000, 막 3,400, 3,5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기가 쉬운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2,000, 지금 400, 2,500, 2,600 여기서 박스권에서 지금 2,500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2,500 라인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2,465, 여기 2,500, 2,400, 2,600 여기서 힘겹게 움직일 때에서는 이게 신고가 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수익으로 돌기는 어렵고 반등을 좀 주면은 한 6만 원, 6만 2천 원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지금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기는 좀 지금은 당장은 쉽지는 않아요. 지수가 여기서 반등을 주고 하반기에 지수가 여기를 돌려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한 다음에 2,600 돌파하고 2,700 가고 2,800 가고 2,900 가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얘도 72,000원은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손절 라인은 53,000원에서 52,000원 잡고 일단 보유하셨다가 한 67,000원이나 7만 원만 올라와도 뭐 이거 72,000원까지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물려있는 거 지금 비중을 줄이거나 어쨌든 손절 타이밍을 잡는다면 67,000원이나 7만 원 선을 올라올 때 거기서 좀 미리 좀 잡는 게 좀 속 편할 것 같다. 왜냐면 여기서 꺾이면 쌍봉돼요. 그리고 추세 깨지면 일로 떨어지니까. 근데 아직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서 급락보다는 65,000원, 67,000원 쪽으로 반등으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예,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주전자재로요. 대주전자재료. 예. 대주전자재료. 모양은 괜찮네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만 원에 20%예요. 7만 원이면 수익이 꽤 나셨네요. 예, 좀 났는데 앞으로 왜 될까 싶어서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도 차별화 장세가 나오면서 계속 그 정배열, 우상향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돌파가 되면서 9만 원, 9만 5천 원 갈 것 같거든요. 9만 원, 9만 5천 원. 예. 네, 계속 갈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계속 욕심을 내면 어느 순간에 또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때에서는 이제 조금씩 팔아야 돼요. 근데 아직은 예. 그렇게 뭐 음봉도 안 떨어지고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그러니까 모양은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다가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여기 무섭게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여기 10만 2천 원짜리에서 6만 1천 원까지 아주 박살난 자리 보이죠? 예, 맞아요. 네, 그렇게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도 비가 안 내리다가 하늘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비 내리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비가 내리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여기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니까 여기도 지금 빨간색이 나오니까 괜찮은데 갑자기 여기서 우박이 떨어지고 위에서 뭐 장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팔면 됩니다. 예. 아셨죠? 예, 예, 예. 네, 일단은 강해 보이니까 괜찮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중간 점검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한전산업 지금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11,9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11,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 속에서 매수 포인트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요.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222억 원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1억 원, 347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지금 96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각각 3억 원, 72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금 시장 흐름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와 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 여전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한은의 발표 이후에 그 상승폭이 조금은 더 커진 모습인데요. 코스피 0.76% 상승하면서 2,46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01포인트로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종목들 보면은 뭐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했던 애들이 그동안에 약했던 흐름에서 그래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빨간색으로 반등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화장품 섹터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게임주, 엔터주 섹터가 그렇고 제약주도 지금 빨간색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떨어진 폭에 비하면은 지금 1%대, 2%대 반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강하다의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바닥에 있었던 엔터주들과 게임주들이 반등을 세게 주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IT 섹터에서도 반등을 세게 주는 애들이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강세 흐름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자 다시 코스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시장은 하방 경직을 주고 지금 보면은 이 모양이 5일선을 지금 안착을 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 안착을 한 다음에 오늘 밤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내일 잭슨홀 미팅에 대한 파월 의장의 연설도 끝나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0.25 예상대로 지금 했잖아요. 미국도 지금 원래 0.5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0.25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이제 슬슬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얘기만 하는 건데 뭐 금리 결정이 이제 9월 20일인가 그때 이제 FOMC 때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빅스텝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잔잔하게 뭐 가는 흐름에 대한 얘기들로 살살살 나오면 원래 어차피 얘네들은 얘기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바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눌림목 패턴이라서 우리나라도 눌림목 패턴에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아직 반등을 시작을 5일선 회복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먼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건 아마도 미국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코스피도 코스닥도 먼저 지금 선반영해서 올라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낙폭과대에 있던 종목들은 좀 반등을 주겠죠. 반등이 좀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이미 강한 섹터에서 아직 못 간 애들 그리고 계속 가던 애들은 그 수급의 힘으로 또 계속 갈 거고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언제부터 왔죠 우리나라가? 자 보면은 이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체감이 막 죽을 뻔했죠 막. 응? 코스닥 기준으로 8월 18일, 8월 19일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어제는 나쁘지 않았는데 어쨌든 여기 빠질 때 한 3일 동안 3, 4일 동안 빠질 때 시장 폭락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급락장 나오는 거 아닌가 겁냈던 사람들이 이제 언제 그랬지 하는 느낌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 이제 좋아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까지 참았다면 여기서 던지는 거는 굉장히 억울한 아마 행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5일선 회복하고 미국 시장 반등주 그러면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를 하고 또 운이 좋으면 또 다시 2,500, 2,600 왜냐면 시장에는 호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피팅 산업, 슈퍼사이클, 조선주 호황, 방산주 호황 거기다가 지금 식료품 가격들도 인상한다 그러니까 음식 업종에 대한 호황
뭐 등등등등 어쨌든 그런 이슈를 가지고 관련된 섹터들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따가 공개 방송 때 잠깐 방송할 테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많이들 들어오시면 제가 또 어제와 이어서 어제 좋은 얘기했죠. 절대 급락장 안 나온다고. 그 흐름대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인텔리안 테크고요. 인텔리안 테크 71,100원에 5%요. 7만 오늘 사셨어요? 네. 오늘 사셨고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그래야 이것도 수익을 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래도 최근에 한 3일 동안 조정 받았고 21선, 61선을 지금 깔았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들어줬으니까 손절 라인도 잘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 네. 라인은 67,600원 정도 잡고 그리고 1차 목표치는 73,800원 고점. 여길 잡고 지금 박스권 안에 있는데 시장의 흐름이 지금 그래도 돌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근데 목표치가 크지 않은 게 얘의 좀 단점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표치가 커야 되는데 목표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일단은 뭐 3에서 5% 정도 단타를 원한다면 괜찮아 보이니까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노코. 제노코는 어제 한번 급등을 했었던 이제 미사일 관련주인데요. 35,500원. 그러니까 방산주죠. 35,500원. 이전에 물려있던 거. 차트도 바닥에 있고 방산주는 계속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좋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사지 않고는 미국 무기를 사야 되는데 미국 무기는 비싸요. 그리고 다 갖다 주지도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한번 사면은 잠수함도 주죠. 거기다 군함도 주죠. 미사일도 갖다 주죠. 포탄도 갖다 주죠. 전차 K2 전차도 갖다 주죠. 그러니까 육해공 모든 거를 총망라해서 사겠다라 그러면 다 퍼줍니다. 거기다 사후 서비스까지도 아주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열심히 다 해줘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갑질을 합니다. 다른 나라도 다 알아요. 가격은 엄청나게 비싼데 사면은 돈 더 넣어내라고 하고 안 내주면은 이거 업그레이드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 통신도 안 되고 이거 무용지물 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 가격을 무지하게 비싸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이거 사주면 1 플러스 1, 딴 것도 더 줍니다. 옛날에 현대차, 기아차 그랬죠. 고급차, 뭐 중형차, 세단 이런 거 사면은 경차 하나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판매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거기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주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이렇게 바닥에 있다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시고 다른 뭐 방산주들이 더욱더 잘 가기를 바라면서 나중에는 이제 지금이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로키드 마틴 회사처럼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커지겠다 이 얘기 나오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그 하나그룹주가 다른 방산주들을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기술력이 있다 싶으면 다 인수하겠죠, 그렇죠? 인수하겠죠. 그러니까 뭐 인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거래처를 다양하게 하면서 또 좋은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는데요.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대구, 부산 강연회도 갑니다. 근데 제가 계속 눌림목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주초 약세는 이미 정해진 거였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조정으로 들어갔으니까. 지금도 미국 시장 조정의 분위기인데,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주초에는 약세를 보이지만 주 후반에서는 반등을 할 수가 있다. 아직 반등 시작은 아닙니다만 반등의 기미가 이미 벌써 어제서부터 나왔어요. 어제가 뭐예요? 계속 태조 이방원이 계속 강세를 주면서 계속 이 분위기를 이어지죠. 그러면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이 하반기에서는 종목 장세 그리고 지금 낙폭과되는 종목들도 움직이는 거 보면 이게 다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는 다 그게 단타로 다 먹을 폭입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조금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사고팔고가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반기에서는 시장이 더 좋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강연회도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고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열리는 강연회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대구입니다. 선착순으로 모시고요.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도 역시 선착순으로 모시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